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풀어볼 문제는 행렬 회전이라는 문제입니다. 배열과 문자열 챕터에 나와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차원 배열을 다루는 문제고 행렬, 가로, 세로 이런 컨셉들을 배우고 연습하기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문제를 읽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미지를 표현하는 n by n 행렬이 있다. 이미지의 각 픽셀은 4바이트로 표현이 된다. 이때 이미지를 90도 회전시키는 메서드를 작성해라. 부가적인 행렬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를 좀 더 파헤쳐 보자면 n by n 행렬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3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형태의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의 각 픽셀이라고 했는데 픽셀 같은 경우는 이 개개인의 한 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인풋이 있을 때는 이 숫자 하나하나가 이 픽셀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미지를 90도 회전시키는 메서드라고 했는데 문제에 이제 명확하게 표기되진 않았지만 여기 보이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보고 유추를 해봤을 때는 이제 90도인데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행렬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문제를 인플레이스 형식으로 그 자리에서 추가 자료 구조 없이 인풋으로 들어온 그대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대로 바로 리턴을 해주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예제 인풋을 보면 1, 2, 3, 4, 5, 6, 7, 8, 9 이런 이제 2차원 배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90도,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시켰을 때는 이런 아웃풋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741, 852, 963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즈가 4인 행렬이 있고 90도를 회전시켰을 때는 이런 형태의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런 행렬 유형의 문제들은 막상 문제를 직면했을 때 사실 머릿속으로 접근 방법을 바로바로 떠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인터뷰 환경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떠한 형식, 어떠한 규칙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풀이는 두 가지 규칙을 우리가 활용해서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transpose라는 게 있어요. 선형수학에서는 전치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reverse. 그냥 말 그대로 뒤집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규칙, 이 두 단계의 변형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각적으로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 화면에 있는 예제들을 보고 각각의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이즈가 3인 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렬을 우리가 시계 방향 90도, 이제 문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90도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언급했던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이제 단계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풋을 받아서 전치 행렬로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이제 리버스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 행마다 원소의 순서들을 뒤집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의 처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전치 행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까지의 대각선을 중심으로 원소들의 위치를 서로 뒤바꾼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왼쪽 위에 원소니까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1이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까지의 대각선이니까 여기까지의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각선으로 놓고 이 중심으로 그 대칭되는 원소들의 위치를 서로 뒤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하고 2 얘네 둘이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고 7하고 3 같은 경우도 위치가 바뀌죠. 그리고 8하고 6 같은 경우도 위치가 바뀌어서 이게 만약에 트랜스포즈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1, 2, 3, 4, 5, 6, 7, 8, 9잖아요. 행이 열이 되고 열이 행이 되는 건데 1, 2, 3, 4, 5, 6, 7, 8, 9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트랜스포즈가 성립이 되는 거죠. 보는 것처럼 1, 5, 9 이 세 숫자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그 대각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대칭되는 원소들의 위치가 바뀌었죠. 2, 4, 3, 7 보면 2, 4, 3, 7의 위치가 바뀌고 마찬가지로 6과 8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를 가는 거죠. 그래서 1, 4, 7에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각 행에 있는 원소들의 순서를 뒤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 4, 7에서 7, 4, 1이 되는 거고요. 2, 5, 8에서 이거는 8, 5, 2가 됩니다. 3, 6, 9 같은 경우는 9, 6,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예제를 볼게요. 이거는 사이즈가 4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트랜스포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를 해주죠. 트랜스포즈니까 이제 행과 열이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열이 있죠? 이 열이 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 5, 9, 13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열이죠. 2, 6, 10, 14, 그리고 3, 7, 11, 15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4, 8, 12, 16 네, 이런 식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리버스를 해줍니다. 각 행마다 우리가 순서를 뒤집어 주는 거죠. 그래서 13, 9, 5, 1이 되는 거고요. 그죠? 14, 16, 2, 15, 11, 73, 16, 12, 8, 4 네,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아웃풋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단계가 있죠. 첫 번째 이제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라는 우리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아웃풋을 만드는데, 사실 리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이죠. 왜냐면 이게 하나의 우리가 서브 문제로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어 1, 5, 9, 3이라는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의 순서를 뒤집어라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바깥쪽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이게 서로 위치를 바꿔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리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는 이 알고리즘이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중 반복문을 사용을 하죠. 일단 위에 있는 예제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자,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i가 행이죠. 행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를 하고 j는 열입니다. 그리고 현재 i와 j에 있는 좌표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첫 번째 이제 원소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j, 그리고 두 가지 포인트를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j가 i보다 작을 때 이럴 경우에만 우리가 j를 하나씩 증가를 해주고, 또한 수합을 해줘라 보면 행렬에 ji, 그죠? ji에 있는 원소와 ij에 있는 원소를 뒤바꿔줘라, 네, 이런 알고리즘이에요. 그쵸?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오리지널 인풋을 여기다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알고리즘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쵸? 좌표는 0, 0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왼쪽 위에 있는 원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조건문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 j와 i의 값이 같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j가 앞으로 한 칸 더 이동을 했을 때 여기서 변하는 게 없습니다. 역시 조건문에 걸리지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문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i는 다음 행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j는 다시 첫 번째 열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딱 봤을 때 지금 j의 포지션은 0이고 그쵸? i의 포지션은 1입니다. 그러면 네, 여기 보는 것처럼 조건에 걸리게 되네요. 왜냐면 j가 i보다 작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합을 해주는 겁니다. 이 좌표에 있는 원소와 이 좌표에 있는 원소를 바꿔줘라. 그렇기 때문에 2가 4와 위치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쵸? 일단 지워주고 j가 앞으로 한 칸 더 이동을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는 조건문에 걸리지 않죠. 왜냐면 둘 다 1의 포지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5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j가 앞으로 한 칸 더 이동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j가 더 크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조건문에 걸리지 않아요. i가 다음 행으로 넘어갑니다. j는 첫 번째 행으로 열로 오게 되죠. 그러면 네,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숫자를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j가 0, i는 지금 2의 위치에 와 있어요. 그러면 조건문에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7과 3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7과 3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i가 아니고 j가 이제 한 칸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j는 1, i는 아직까지 2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문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숫자를 스왑을 해줍니다. 그래서 6이 이쪽으로 오고 네, 이런 식으로 두 원소의 위치가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j가 이쪽으로 가고 네, 현재 좌표는 j가 2, i가 2 같기 때문에 조건문에 안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처리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즈가 완성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제 리버스를 해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7, 4, 1 8, 5, 2 9, 6, 3 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솔루션 코드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코드 페이지로 가서 자, 함수부터 만들어 줍니다. rotate matrix라고 해주고 배열 받아오고요. 자, 두 가지 규칙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우리가 transpose를 해주고 두 번째 reverse해서 뒤집어줘라.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이제 transpose부터 가보겠습니다. i++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j 포인트를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j가 i보다 작을 때, 그죠? 아까 보았던 이 부분 있죠? j가 i보다 작을 때 j 포인터를 하나씩 증가해주고 스왑을 해라. 그쵸? 그래서 j++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스왑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현재 좌표 i, j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임시 변수에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로 뒤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ij가 ji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j, i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 저장했던 임시 변수로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랜스포즈가 끝났어요. 이 다음에 리버스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이 하나 더 돌아가고요. 이런 식으로 각 행들을 우리가 순회하면서 그 행 내부에 있는 원소들의 순서를 모두 뒤집어 주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그 배열 함수 중에 이제 revers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빌트인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뭐 그게 아니고 그냥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직접 만들어줘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임시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i 인덱스에 있는 숫자를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뒤바꿔주는 거죠. i 같은 경우는 row에 size -1 -i가 되는 거고, 여기는 정반대가 되겠죠. size -1 -i가 아까 저장했던 임시 변수로 뒤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return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처리를 해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transpose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reverse를 해주고, 그 다음에 return을 바로 해줘라. 네. 이런 식으로 솔루션 코드를 작성을 해 보았고요.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이즈가 3인 행렬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이즈가 4인 행렬입니다. 일단 실행을 시켜보고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741-852-963 나왔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네,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봤고요.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 같은 경우는 시간 복잡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빅 O에 이제 M이 행렬의 사이즈라고 했을 때 빅 O의 M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빅 O에 N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복잡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문제를 인플레이스로 풀었죠. 추가적인 자료 구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O of 1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문제로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해피 코딩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